안녕하세요. 부모교육 강의를 맡은 백향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모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 첫 강의로 첫 번째 부모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 부모교육의 정의와 부모교육의 목적, 부모교육의 필요성, 부모의 역할들에 대해서 그 각자의 본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교육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정의는 부모가 된 성인이나 예비 부모에게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 과정을 말합니다. 부모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자녀의 발달이나 또는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역할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적인 모든 교육적인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교육의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모교육은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부모교육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개선하고 부모와 자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이고 목적적인 모든 학습 활동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의 개입. 부모가 자녀의 학습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는 프로그램의 정책 수립과 교사, 지원자로서의 개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유아교육기관에 방문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도 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면서 교육적인 활동에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위원으로서 그 역할도 부모의 개입으로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지지. 친지로부터의 도움이나 지역사회 내의 각종 단체, 학부모회, 병원, 교육기관 등으로부터의 지지 및 지원을 말합니다. 부모 지지에서 이 학부모님들의 어떤 유아교육기관의 지지는 원에 다양한 활동을 많이 계획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 참여가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무엇을 누구에게 배울 것인지를 결정하며 교사와 교육 행정가와 대동한 입장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이 부모 참여 수업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유아교육기관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의 그 부모 참여하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부모 역할하기. 부모와 자녀 간에 계속 진행되는 일련의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부모의 과업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부모 교육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부모 교육의 목적은 자녀를 이해하고 돕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 태도 등을 익히도록 부모를 도와주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부모 교육의 영역을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보 나누기. 정보를 나누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집단으로 강연회를 한다든지 소집단으로 모여서 집단에 토의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자녀의 발달 과정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단 토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서적 읽기, 그 또래 집단의 같은 연령의 엄마들이 같이 모여서 그 자녀의 발달 과정에 해당되는 관련 도서들을 함께 읽고 그것을 함께 토론하고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 나가야 할지 서로 정보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 집단 모임,
네, 또래 집단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념과 통찰력의 변화입니다. 집단 토의, 구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 활동, 자기 분석 연습을 통해서 신념과 통찰력의 변화를 부모 교육에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훈련이 되겠습니다. 기술 훈련에는 부모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자녀와 함께 의사소통하는 부분,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시범을 통해서 함께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방법들, 바른 방법들을 연습을 통해서 서로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서적을 읽기도 하고, 또 기술 훈련을 받은 것에 있어서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더 바람직한 부모로서의 정보를 얻기도 하고 기술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바람직한 부모로서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그 문제 앞에 바른 해결을 찾도록 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숙제를 부모와 함께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서 서로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준 내용을 가지고 함께 토의도 하고 추후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더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 교육의 영역에는 정보 나누기, 신념과 통찰력의 변화를 가져오기, 기술 훈련과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나누게 됩니다. 다음은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외국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메니우스는 0세에서 6세까지는 어머니의 학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이 최초로 가장 중요한 학교라는 개념인 거죠. 다음은 프레벨은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은 어머니가 자녀와 긍정적이고 생동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1960년 이전에는 가정적으로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서 강조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60년대 이후에는 미국이 그들의 미국의 교육을 재조명하면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상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사실에 근거하여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고려한 유한진과 김연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동의 측면과 부모의 측면이 있는데, 먼저 아동의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은 부모와 양육 태도 및 양육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동의 인지 발달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방법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가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을 하고 그 양육의 일관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아동의 측면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방법은 아동의 신체 발달을 조장하거나 저해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아동의 측면을 살펴보았고요. 부모의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이전의 예비 부모 교육은 물론 부모가 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부모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한 인간의 성숙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대가족 제도의 붕괴로 젊은 세대들은 장려 양육에 따른 어른들의 도움이나 조언들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을 때는 조부모를 통해서 다양한 육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통해 자녀 양육의 방법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받고 지냈지만, 확대가족 제도를 통해서 그때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녀 양육에 따른 어른들의 도움이나 조언들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모교육의 측면을 보겠습니다. 부모교육 측면에는 도시화, 문명화, 산업화로 인해서 개인 또는 가정 단위의 사회 이동 휘수가 많이 증가를 하죠. 도시 간의 이동이나 나라와 나라 간의 국제적 이동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성 역할의 개념의 변화에 따라서 그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인적 자원의 효율적 개발이라는 측면과 그리고 사회 균등의 정책, 후세대 교육과 장래의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소성이 높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투자할 때 효과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아기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공급해 주었을 때 청소년기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절약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 가족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태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이 있는데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친척과의 접촉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상호 부조의 정신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연애 결혼의 형태로 많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살림의 형태는 독립생활의 경향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 시대로 1인 가정이 많이 있죠. 남녀 평등 사상에 따라서 가족 승계가 부계 단일 제도에서 양계 제도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범위가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로 많이 좁혀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기능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현명한 소비의 문제는 가정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녀의 기술이나 직업교육 기능은 강화되고 인성 전인 교육은 약화되어 가고 있지요. 요즘 인성교육에 있어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인성 전인 교육이 많이 약화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휴식과 애정 기능의 강화로 휴식이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부모 역할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 역할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부모는 실수의 여지가 없다. 부모의 역할은 도중에 그만둘 수 없다. 부모의 권한은 없고 의무만 있다. 부모가 따를 전통적 자녀 양육 모델이 없다. 핵가족화 때문이죠. 부모는 자녀를 부모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로 키우도록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총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부모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자녀를 양육합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의 어떤 양육에 시간이 많았다면 이제는 아버지도 양육에 많이 참여하게 되지요. 부모는 자녀마다 그 독특함을 인정해야 한다. 요즘 아이들이 많은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성과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는 부모됨에 대한 준비나 훈련이 없이 부모가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예비 부모 교육을 한다든지 결혼 예비 학교를 통해서 부모의 역할, 부모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과 몸가짐, 유아기의 어떤 발달의 과정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학습을 하고 교육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결혼 생활에 자녀를 만났을 때에 더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역할은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네. 부모 역할이 끝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부모의 역할은
끝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네. 비버스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책임을 수행한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나의 매일 하는 행동 중에 나의 자녀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은 없는가를 생각하면 부모는 자신의 행동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중히 생각하는 정서적 교류가 있으며 자녀의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할 때 자녀는 가족이나 친구, 학교, 사회와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원만히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바람직한 부모 역할 수행 요인 세 번째를 살펴보면 존중. 부모는 자녀를 사력 있게 존중해 주므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아이는 다른 사람이나 부모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쉽기 때문에 자기 신뢰와 소중함을 어렸을 때부터 인식시켜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과 훈육. 애정은 부모 자녀 관계의 가장 큰 근본이죠. 훈육이 병행할 때 가장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훈육은 수정이 아닌 훈련입니다. 벌이 아닌 지도이고 제한 금지가 아닌 학습 조건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 의미의 사랑과 훈육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화. 얼마나 많이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부모와 자녀가 가족 규칙을 논하고 관점의 차이를 나누며 서로 반응하고 행동을 계획할 때 좀 더 효과적이며 바람직한 생활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노트는 모든 전략에서 언어가 아닌 행동이나 제스처까지 포함해서 대화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음성 언어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으로 하는 표현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지요. 여섯 번째는 솔직성. 가능한 부모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렵지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모 역할 수행에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감정과 표현을 다르게 한다면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혼돈하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부모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부모의 감정 표현이 다양하다 보면 자녀들은 그 감정 표현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읽게 되죠. 그래서 자녀는 자신의 사고 개념까지 모호해져서 자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는 자신의 다양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 자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자녀의 감정을 또 표현하게 되고 서로 감정을 교환하면서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죠. 네, 일곱 번째는 수치심과 원망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비난하고 조소하면 자녀에게는 신체적인 벌보다 더 오래 상처가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도 부모나 자녀의 마음의 문을 여는 대화는 어렵게 되죠. 그러므로 수치심과 원망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를 비난하고 모욕하게 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는 그 즉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도 어느 때에는 그것이 드러나서 또 때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로 시간과 관심. 바람직한 부모 역할은 자녀의 행동을 가르치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하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잘못 훈련된 자녀의 행동을 고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부모의 요구. 부모 자녀의 바람직한 상호관계 속에서만 부모는 자녀의 요구나 희망, 감정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요구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뚜렷한 현실적 요구를 갖고 있을 때 상대방의 요구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명확하게 그 행동에 대한 지침이나 요구사항을 바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자녀들도 그 부모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듣고 또 자신도 그렇게 명확할 수 있는 것을 훈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는 어머니를 통해서 육구 충족이나 애착 형성, 사회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유아기를 지나고 이렇게 청소년기까지 오는 동안에 유아기 때의 어떤 그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그 애착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더 많이 부모의 사랑 속에 자랐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가정에서 부모와 사회와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학교 생활에서도 다양한 사회와의 경험을 폭넓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어머니에 대한 전통적 개념과 진보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저희가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가사의 의무, 요리나 빨래나 청소, 가사의 의무를 수행을 하셨죠. 자녀의 신체적인 욕구를 충족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규칙적인 습관을 훈련시키는데도 훈련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 교육을 수행하고 자녀의 훈련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보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감과 자율성을 위해 자녀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정서적인 욕구 충족이나 사회성 발달을 많이 지지하고 격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지적 성장을 자극하고 양육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야외 활동을 간다든지 견학을 간다든지 그런 부모와의 어떤 지적 성장에 필요한 그런 자국들의 그 어떤 양육 환경을 제공할 때 그것도 진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발달적 욕구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해심을 가지고 훈육을 하게 됩니다. 좋은 어머니를 보셨는데 이제는 좋은 아버지의 전통적 개념과 진보적인 개념을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녀를 위해 일하고 주는 것을 많이 강조했었죠. 자녀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옳고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복종하기를 요구하고 의무감으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개념은 자녀 행동의 자율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자녀와 자신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을 인식하게 되고 자녀와 성숙된 행동을 고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무감으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기를 요즘의 부모들은 선택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 교육의 부모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전통적 개념에서 좋은 어머니란 좀 더 엄격하며 양육과 통제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진보적 개념은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역할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은 가족 구조와 가족의 기능 변화 등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전통 사회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1강을 마치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자녀 교육법 20계명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교재는 부모가 지도하라, 성면은
딸까지 포함해서 자녀와 함께 가라. 잘못된 일은 자녀에게도 즉시 사과하라. 자녀에게 편지를 써보라.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나 계절이 바뀔 때, 학년이 바뀔 때 자녀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일로 두 번 야단치지 말고 집안에 하찮은 물건도 가정의 문화유산임을 일깨우고 화가 나도 자녀를 손으로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벌을 준다든지 아니면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의 눈을 보면서 자녀에게 훈육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휴일에 자녀와 놀아준다고 놀러만 다니지 말고 박물관 견학이라든지 가재도구 손질한다든지 독서지도 등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건은 재활용하게 하라. 자녀가 스스로 판단한 의사결정을 존중해 주어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녀가 좋아하는 책이나 텔레비전 프로를 함께 보라.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 술김에 한 약속도 지켜라. 심부름시키고 나서 돈을 주지 마라. 좋은 친구만 사귀라고 강요하지 말라. 공부하라는 말을 적게 하라. 가족끼리 식사할 때 신문을 보지 말라. 자녀와 공동으로 하는 경험을 늘려 대화의 소재를 축적하라. 자녀가 보는 앞에서 공중도덕을 지켜라.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사랑하라. 네, 지금까지 1강에서는 부모 교육의 본질을 통해서 부모 교육의 정의, 부모 교육의 목적, 부모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부모의 역할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의 전통적인 개념, 진보적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